3월 25일 베스트픽 주요 뉴스입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시장의 핵심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얼마 올랐다 내렸다 사실 그걸로는 오늘 시장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돈과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읽는 거였죠. 자, 그럼 그 흐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입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과연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디에 돈을 넣고 있을까요? 그 자금 이동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번 달에만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금액이 무려 2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역대 최대 기록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라는 걸 이 숫자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64조 원까지 불어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바로 ISA 계좌인데요. 이 안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특히 ETF가 차지하는 비중, 이게 불과 1년 만에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걸 넘어서 우리들의 투자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의 개념이 뭐랄까 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시장이 흔들리니까 채권형이나 파킹형 ETF, 또 커버드콜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노리는 ETF로 돈이 막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였던 금 가격은 한 달 만에 15%나 떨어지고 미국 장기채 ETF도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안전의 정의가 지금 새로 쓰여 있는 겁니다. 자, 개인들이 ETF로 향할 때 그럼 기관들은 뭐라고 있을까요? 이들은 또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최근에 아주 큰 국내 부동산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큰 자금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죠. 보셨죠? 이렇게 개인과 기관의 돈이 서로 다른 곳으로 향하는 복잡한 시장의 흐름. 앞으로도 이 핵심적인 움직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저희가 시장의 맥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돈이 흘러가서 만들어낸 결과는 뭘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오늘 시장을 이끈 주도주죠. 바로 반도체와 바이오, 이 두 핵심 섹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오늘 반도체 섹터는 정말 호재가 빵빵 터졌습니다. 여러 뉴스가 맞물리면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의 ADR, 그러니까 주식 예탁 증서를 상장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 주식을 더 쉽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거란 기대감이 커졌죠. 그리고 또 글로벌 운용사들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아시아 대표주 ETF를 더 키우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삼성전기는 AI 서버 시장 덕볼 거라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막 올리고 있어요. 이 모든 소식들이 합쳐져서 반도체 섹터 전체를 쭉 끌어올린 겁니다. 바로 이 한마디, 코스닥의 황제주 등극. 이게 오늘 바이오 섹터 분위기를 다 말해줍니다. 주인공은 바로 삼천당 제약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시작으로 그동안 좀 주춤했던 바이오가 다시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말고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한동안 좀 잠잠했던 엔터테인먼트 주식들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LNF가 가격 경쟁력이 좋은 LFP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개별 종목이나 섹터를 넘어서서 우리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그림, 바로 글로벌 시장과 국내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쪽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어요. 먼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있죠? 여기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상장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요즘 미국 증시 오르는데 우리 증시는 왜 이러냐 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미국과 한국 증시가 따로 노는 디커플링 현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중상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각 나라의 시장 규칙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우리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제도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는 정규 장시간 전후로도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둘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 이걸 미루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유동성 규제를 더 깐깐하게 들여다볼 거라는 소식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투자 환경을 바꾸게 될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에 이렇게 좋은 흐름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지금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조심해야 할 위험 신호들, 이른바 경고등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아마 오늘 가장 강력한 경고등일 겁니다. 빚내서 투자했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강제로 팔리는 거, 바로 반대 매매인데요. 이 규모가 이달 들어서 하루 평균 275억 원에 달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로 지난달에 비해 2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용투자의 위험성이 정말 크게 높아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위험 신호도 있습니다. 바로 기업 공시의 신뢰도 문제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38곳, 38개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니까요.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삼성생명의 밸류업 공시 논란이 딱 좋은 예시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을 주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쏙 빠져 있어서 비판을 받았거든요. 주주 환원한다, 밸류업 한다 이런 말만 보고 혹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알맹이가 있는지, 내용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오늘 시장을 쭉 돌아보니까 어떠셨나요? 단순히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걸 넘어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 어떤 섹터가 그 흐름을 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